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 바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려고 합니다. 아, 이 그림 다들 아시죠? 뭐 티셔츠나 커피 머그잔, 심지어 이모티콘으로도 봤을 법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파도 그림이잖아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한 시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먼저 우키요에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키요에는요, 말 그대로 덧없는 세상의 그림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귀족이나 사무라이 같은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예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평범한 도시 사람들,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거였죠. 당시 에도 시대에 아주 활기차고 또 휙휙 지나가는 그런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담아낸 말 그대로 그 시대의 대중문화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우키요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바로 자연,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야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 좀 보세요. 왼쪽이 호쿠사이, 오른쪽이 히로시게의 작품입니다. 딱 봐도 스타일이 확 다르죠? 같은 세상을 보고 그렸는데도 말이에요. 호쿠사이가 자연의 그 역동적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포착했다면 히로시게는 뭐랄까 좀 더 섬세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아내는데 집중했어요. 호크사이 그림을 보면 정말 생동감이 넘쳐요. 이 거센 바람 좀 보세요. 사람들이 막 휘청거리고 손에 있던 종이랑 모자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죠. 아, 정말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반면에 히로시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보다는 감성에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 굵은 빗줄기 너머로 풍경이 아련하게 보이고요. 이건 그냥 비 오는 날을 그린 게 아니에요. 비를 맞는다는 그 느낌, 그 감정 자체를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표현력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야말로 히로시게의 그 조용한 아름다움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뽀드득 소리가 날 것 같은 눈 위를 걷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소리를 눈이 다 흡수해버린 듯한 그런 깊은 정적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호쿠사이의 드라마틱한 장면과는 정반대로 아주 깊은 평온함과 서정성을 느끼게 해주죠. 자, 이제 자연 풍경에서 눈을 돌려서 그 시대의 중심지, 북쪽이는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말하자면 당시의 셀럽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판화들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요즘 세상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가부키 배우는 지금의 영화 배우 같은 존재였고요. 유명한 기녀들은 요즘으로 치면 패션 인플루언서였죠. 그리고 이 목판화들은 바로 그들의 포스터이자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거였어요. 이게 바로 야쿠샤의 배우 그림입니다. 당시 최고 스타들의 가장 극적인 표정을 아주 과장해서 담아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영화 포스터 같은 거죠. 와, 저 강렬한 표정 좀 보세요. 어떤 역할인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비진가, 즉 미인도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우타마로 같은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들이 당대의 패션, 헤어, 메이크업 트렌드를 이끌었어요. 이 그림 속 여성들이 바로 그 시대의 it거리였던 셈입니다. 이 모든 스타들이 활동했던 무대는 바로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분주한 거리, 시끌벅적한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다리 위에서 평범한 일상과 화려한 스타들의 문화가 한데 뒤섞여서 그 덧없는 세상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우키요에는 이런 화려한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었어요. 도시의 밝은 면 뒤, 그 그림자 속에서는 민담, 유령, 요괴 같은 어둡고 기묘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풍경, 화려한 스타들, 그 이면에는 이 덧없는 세상의 깊은 그림자 속에는 과연 무엇이 꿈틀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대체 왜 이런 그림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무서운 그림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상상력이 합쳐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던 거죠. 이 거대한 해골 요괴가 장막을 찢고 확 튀어나오는 이 장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시각적 충격이면서 동시에 짜릿한 스릴을 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때 일본의 대중예술이었던 이 우키오에가 어떻게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포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을 강타했던 일본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엄청난 열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우키오의 판화가 서양 미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물이나 배경을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는 구도, 평면적으로 칠하는 대담한 색 사용, 그리고 특별한 게 아닌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하는 그 시선. 이 모든 것들이 고흐나 모네, 드가 같은 거장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됐던 거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에도의 길거리에서 기념품으로 싸게 팔리던 대중적인 그림이 바다를 건너가서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대한 힘이 되었다는 게 말이죠. 결국 우키오에가 뭐였냐? 한마디로 전리하자면 바로 이거죠. 휙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순간들을 찰칵하고 찍어낸 스냅샷 같은 거였습니다. 덧없이 흘러가 버린 그 세상은 이제 없지만 잉크와 나무를 통해 그 모습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게 된 겁니다. 우키오에는 덧없는 세상을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덧없는 순간들은 과연 어떤 예술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까요?